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인 사건으로 그동안 묵묵부답이었던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제화가 가져올 여성 혐오범의 영향과 결과가 있기까지의 과정을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정에 큰 역할을 하신 여성의당 경남도당 전 위원장을 지낸 창원 여성살림공동체 이경욱 대표 나오셨고요. 여성운동가 출신이죠. 경남도의회 김경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작년에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두 분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 후로도 부단히 노력을 하셔서 이번에 법안 통과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신 것 같습니다.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김경영 의원님께서 누구보다 이번 결과를 듣고 기뻐하셨다고 들었는데 처음 소식을 듣고 좀 어떠셨습니까? 네.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네, 정말 22년 만에 스토킹 범죄 처벌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 기쁨과 함께 그 현장에서 앞서서 열심히 활동했던 우리 여성들 그리고 피해를 받았던 많은 분들이 참 동시에 떠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먼저 스토킹 처벌법, 이게 정확히 어떤 법안인지 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던 9개 건하고 정부안 한 건하고 총 10개 건이 상정이 되었는데 네. 마지막 법사위에서는 하나의 대안이 올라가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스토킹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정의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접근을 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그리고 주거지나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린다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그 스토킹이 되고 있고요. 방법상으로는 우편이나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 말, 그림, 부호,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이런 행위도 스토킹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물건을 전달한다거나 피해자 주변에 물건을 둔다거나 피해자 주변에 물건 훼손하거나 불안감, 공포를 일으킨 행위도 정확하게 스토킹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게끔 하고 또 흉기를 사용해서 그 피해를 일으켰을 때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주게 하고 경찰이 이런 가해자에 대해서 접근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먼저 내리고 법원의 사후 조치를 승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스토킹 처벌법 통과를 위해서 여성의당 경남도당의 역할이 정말 컸습니다. 또 이경욱 전 위원장님 활약이 정말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애 많이 쓰셨죠? 어땠습니까? 네. 제가 작년 5월에 사건이 일어나고 제가 도당위원장으로서 앞서서 했습니다만 사실 지역 여성 운동 활동가들과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작년 5월에 이제 스토킹 여성이 살해되자 창원에서 여성의당 경남도당은 물론이고 이제 지역의 여성단체 연합이라든지 또 특이할 점은 20대, 30대 여성들이 비용공동체 위드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함께 집회라든지 또 1인 시위 또 1, 2심 6차례 공판이 이루어졌는데 전 과정을 함께 했고 또 강력처벌 탄원서까지도 제출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에게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직접적으로 연락해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들을 좀 요구를 하였고요. 그래서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이나 국회의원하고 같이 토론회 또 국회 청원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제를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스토킹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국 의제로 이슈화시키는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여성 활동가와 20대, 30대 청년 여성의 활동으로 모은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 또 피해자와 또 피해자 가족들이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2년 만에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진 거는 한영을 하나 아직 미진한 부분은 이제 법률 개정안이 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피해자 가족분들께서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내주셨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대표님께서는 이 유족들의 목소리를 듣고 느끼는 바가 남달랐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습니까? 네, 그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사실은 우리 단체와 정말 5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신문을 보고 저희가 수소문을 해보니까 피해자 가족들하고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네. 피해자 가족들과 이제 변호사 지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하려고 했고요. 1, 2심 그 공판이 6차례 이루어졌는데 저희들이 내가서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법정 공판에 참여했고 그 피해자 가족들이 이제 최후 진술을 좀 하면서 너무나 어머님을 잃은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또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 속에서도 어머님이 이 법이 있었더라면, 만약에 네. 법이 있었더라면 가족들에게도 알리고 경찰에도 알려서 범죄를 막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이 꼭 제정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로 국회 방송에도 출연하셨고 지역에서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좀 말씀을 하셨고요. 예. 3월 24일 날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법이 통과되고 나서 그 사건 창원 여성 스토킹 살해 사건이 그 다음 날 25일 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1심, 2심에서 이제 20년이 선고되었는데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려서 20년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드님이 전화를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아드님한테 감사를 드린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하고 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그나마 제대로 처벌받게 돼서 그나마 이제 위로를 드리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표님, 그런데요, 이 스토킹 처벌법을 보니까 2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요? 이게 이제 1999년도에 첫 이제 상정이 되고 나서 정말 22년 만에 문턱을 넘었는데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자는 움직임이 사실은 이제 법안에 몇 차례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국회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단순 괴롭힘이나 구애 정도로 생각하고 전과자를 양성한다고 생각했던 그 성인지적 관점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라도 예. 이 심각성을 좀 알고 통과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이 괴롭힘으로 통고 처분을 받은 건수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385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괴롭힘이 사실은 이 범죄로 강력범죄로 폭행이나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사실은 통계가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도 경찰청에서는 이런 통계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토킹을 구애나 단순한 괴롭힘 정도로 생각을 과거에는 했었었는데 이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다라는 걸 인식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인 통념도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있다고 봅니다. 그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우리 사회 그런 속담이 미담으로 들리고 있지만 실제 이런 일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도 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황만 해도 불과 우리가 스토킹이란 말이 나오기 전에 20년, 30년 전의 일이지만 그 당시에 그 상대 여성이 사귀던 여성 집을 찾아가서 가족을 살해했던 이런 사건들도 지금과 유사한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이 사례 중에 하나도 가정폭력을 구속돼 있던 자가 교도소 출소하고 난 바로 그날 전 아내를 찾아가서 보복 살해를 했던 이런 상황들도 한 2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얼마만큼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사회적인 통념이 잘못돼서 이렇게 일어나냐면 노래 가사에서부터 저는 최진서댁 셋째 딸 그 노래를 지금 와서 반추해 볼 때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딸이 예뻐서 최진서댁에 가서 넙죽 절하니까 셋째 딸이 사뿐사뿐 걸어오더라. 이건 정말 지나친 환상이고 상상인데 그 집요하게 구애 행위를 했을 때 이루어지더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거꾸로 좀 이해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뭐 우리 국회에서 이런 법안을 계속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범죄자를 양산한다는 그 문제와 함께 사회적인 합의가 아직 되지 않았던 항상 그런 식의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그 21대 국회가 만들어지면서 입법 과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스토킹 범죄 처벌을 위한 법률이 제정돼야 된다. 굉장히 적극적인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국민들의 94.4%가 이미 동의한 수준까지 올라왔던 것도 가장 컸고 무엇보다도 20대, 30대 여성들이 실제 이 스토킹에 대한 피해 사례들이 우리가 잡히지 않는 통계 이상으로 상당했다고 보아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스토킹이라는 게 사실 여성뿐만 아니라 또 남성, 뭐 아이돌 가수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심각한 문제, 사생팬 문제 이런 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의 개선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스토킹 처벌법을 살펴보니까요.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 형까지 받지 않는 경우가 사실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스토킹 지금 현재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법안은 만들어지지만 6개월 후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경찰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니터링 해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 일반 만약 스토킹을 하다가 뭐 폭행이나 뭐 또는 이제 다른 사건이 일어난 명예훼손이라든지 그걸로 각 법률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이제 지속적으로 사실은 스토킹 이후에 강도가 세워지면서 폭행이나 살해까지 일어나는 전조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는 피해자 보호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 시에 경찰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금지를 제지를 하고 범죄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100m의 긴급 임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제 경찰관들이 초기 대응이 중요함으로 스토킹 범죄에서는 스토킹 범죄 전담 검사나 또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담 경찰관들이 초기 대응 시에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요구되고 그다음에 교육도 또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제정된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는 사실은 문제점이 이제 반의사 불벌제도 있지만 피해자 지원 제도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보면 모든 10명의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내었고 정부안이 또 나왔는데 최종적으로는 사실 정부안을 많이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보호나 이제 신변 안전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고용상의 우리 직장 내에서도 스토킹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용상의 불이익 금지 처분이라든지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보호 조치라든지 또 피해자에 대한 뭐 변호사 특례 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한테만 한정되지 않고 스토킹 범죄가 노원구 세모녀 이제 스토킹 살해 사건도 있지만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이렇게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인 좀 보호를 위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그 조치들이 좀 추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이 스토킹 피해를 받는 분들의 문의도 많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내 기관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우리가 우선해서는 기존에 우리 성폭력 상담소나 가정폭력 상담소 그리고 1366 이런 식의 이제 여성 인권 상담소에 좀 의뢰하는 것이 우선 심리적인 안정과 또 그 보호 시설이 있다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경찰의 개입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12 신고에 좀 두려움 없이 신고를 하고 또 이렇게 한다면 이제 그 사법경찰관이 전담 사법경찰관을 두게끔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전담검사도 두게끔 하게 있는데 일단 법이 시행이 되기까지는 아직 한 6개월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금 그 자치경찰제가 좀 시행이 될 겁니다. 7월이 공식적인 출범이지만 앞당겨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군 경찰서가 좀 더 이 부분 할 수 있게끔 우리들 많은 이제 제안을 만들어내고 또 이번에 경남도에 여성폭력 방지 기본조례가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의원님이 이제 경상남도 여성 폭력 방지 기본조례를 지금 제정하신다고 지난번에도 좀 제안하셨는데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꼭 좀 제대로 통과되기를 좀 바라면, 그리고 이제 기본조례 안에 이 스토킹에 대한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구체적으로 1, 2로 해서 상담소에 어떤 상담소에 어떤 상담을 하고 쉼터는 어디로 갈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좀 넣어서 이번 기본조례에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걸 지금 안 되더라도 추후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꼭 조례에 반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더 궁금한 게요. 이 여성에 대한 인식이나 성평등 지수가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지고 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보시기에는 이 여성에 향한 폭력에 대한 인식은 좀 어떻게 달라지고 있다 보십니까? 그렇죠. 물론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성 같았으면 이게 뭐 당연한 걸로 넘어갔고 또 이게 교육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뭐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범죄를 이룬 사람의 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해서 엄벌 조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정도로 좀 되어 있는데 근데 왜 이것이 계속 지속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타인이 잘못한 사례를 보면 당연히 지적하고 문제라고 하는데 스스로 결국 자신이 잘못하고 있거나 또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리고 특히 1대1 간의 사적인 아주 긴밀한 자리에 있었던 일들은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을 것이다. 또 노출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것을 알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범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라서 이런 문제를 보고 이제 어떻게 내 문제를 내면화시켜서 인식을 좀 변화시키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나 피해자 당신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거나 아니면 당신만 참으면 된다. 이런 식의 주변에서 굉장히 압력을 가하는 이런 것이 피해를 계속적으로 양산시키는 같은 동일한 공범이 된다는 생각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달라졌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개선돼야 하는 부분은 반드시 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스토킹 처벌법 통과가 사회에 가져다 줄 영향, 사회에 미칠 영향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번에 노원구 세모녀 그 스토킹 살해 사건도 지금 이제 피고인 김태현 이름이 공개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저는 이 사건을 세모녀 스토킹 살해 사건이 아니고 김태현 스토킹 살해 사건으로 저는 달리 가해자 중심으로 이름도 불리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법도 만들어야 되는데 사회가 참 변화가 더디다는 부분은 개인 각자 우리 뭐 국민 시민 다 각자가 그 사람만 욕하고 나쁜 놈 이러면서 욕만 하고 이 사람만 뭐 어떻게 범죄로 처벌받으면 된다, 이 사람은 없으면 된다, 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여성에 대한 어떤 혐오라든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멸시 이런 부분들을 좀 스스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스토킹 범죄 처벌 법안 통과로 저는 단순히 이제 호감이라든지 귀찮음, 괴롭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범죄라는 일단 인식을 심어준 것에 대해서 가해자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 효과라든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킹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여태까지는 경범죄로 처벌되고 하니까 사실은 신고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라고 피해자도 인식이 되니까 신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피해자들이 가족이나 주변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 지수가 하위권에 머물던 경남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묻힐 일들, 피해자임에도 참아왔던 일들의 공론화와 법제화의 청신호가 성평등한 경남으로 가는 큰 걸음이 되길 기대하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